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네, 오늘 저희 나합격 전기기사 필기책을 구입하셔서 제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 중에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그 질문 제가 답변 드리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2017년 제3회 77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되셔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영상보다 좀 더 자세히,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과 같은 RC 병렬 회로에서 전원전압 ET는 3E의 마이너스 5T 승인 경우 이 회로의 임피던스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임피던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임피던스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부터 공부하고 이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피던스는 교류에서만 존재하죠. 그죠? 임피던스가 뭐죠? 교류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그래서 임피던스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임피던스는 Z로 표현하고요.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 교류에는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가 저항뿐만 아니라 리액턴스도 있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 이렇게 나타냅니다. 단위는 옴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리액턴스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이 리액턴스에 인덕턴스를 포함하면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고요. 이 리액턴스의 정적 용량 C, 캐피시턴스라고 하죠. 이 C를 포함하면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에 이 인덕턴스 L이 포함됐다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죠. 리액턴스 X에 인덕턴스가 포함됐다고 해서 이 밑에 아래 첨자에 L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이 XL은 또 이렇게 표현이 돼요. XL,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했어요. 이 유도성 리액턴스는 J 오메가 L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J 오메가 L은 J 2파이 FL로 표현이 돼요. 왜냐면 여기서 보여지는 이 오메가가 각주파수라고 해서 2파이 F거든요.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가 2파이 F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위는 옴입니다. 요거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했죠. 요거 세 개가 세트니까 요거 세 개는 한 번에 하나로 꼭 암기해 두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적 용량 C, 캐피시턴스라고도 했어요. 이 정적 용량을 포함한 리액턴스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해서 XC 이렇게 표현합니다. XC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 오메가 2파이 F라고 했죠. 그래서 J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단위는 옴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점은 이 J가 분자 위로 올라가면, 즉 이 분모에서 벗어나면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은 마이너스 J 2파이 FC분의 1 이렇게로도 표현이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꼭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피던스가 회로로 표현하면 어떻게 또 표현이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로가 이렇게 저항과 인덕턴스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이때에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임피던스 Z는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회로를 보니까 이 리액턴스를 결정하는 요소가 인덕턴스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저항 플러스 유도성 리액턴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유도성 리액턴스는 J 오메가 L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J 오메가 L은 R 플러스 J 2파이 FL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RL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임피던스는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거고요. 저항과 캐피시턴스, 정적 용량이죠. 정적 용량과 캐피시턴스는 같은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C를 정적 용량이라고도 부르고 캐피시턴스라고도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R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의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예. 그런데 회로를 보니까 이 리액턴스를 결정하는 요소가 캐피시턴스, 즉 정적 용량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용량성 리액턴스 R 플러스 XC가 되고요. 이 XC는 R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오메가가 2파이 F로 표현돼서 J 2파이 F C분의 1로 표현될 수 있고요. 이 J를 위로 올리면 R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오메가를 2파이 F로 바꿔주면 R 마이너스 J 2파이 F C분의 1 단위는 옴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요 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 꼭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의 임피던스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임피던스는 R 플러스 리액턴스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리액턴스를 결정하는 요소 인덕턴스 혹은 캐피시턴스가 없어요. 저항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리액턴스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즉 이때의 임피던스는 저항과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로에 우리 인덕턴스 L만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때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 이렇게 나타내는데 저항은 없죠. 그래서 저항은 0이 되고요. 이때에 리액턴스를 결정하는 요소 인덕턴스가 있죠. 그래서 이때의 임피던스는 유도성 리액턴스와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XL이죠. XL은 J 오메가 L로 나타내어질 수 있고요. J 오메가 L은 J 2파이 F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로에 캐피시턴스, 정적 용량밖에 없다. 이때 임피던스는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R 플러스 리액턴스. 그런데 저항 R은 없죠. 그래서 리액턴스만 존재하는데 이때 리액턴스를 결정하는 요소, 정적 용량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용량성 리액턴스와 임피던스가 같다. 즉 이때 임피던스는 용량성 리액턴스 값과 같다.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고요. 용량성 리액턴스는 J 오메가 C분의 1로 나타내어지고요. J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도 나타내어지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그리고 이 오메가는 2파이 F로 나타내어져서 마이너스 J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도 나타내어질 수 있다는 거. 즉 회로에 이 캐피시턴스 성분 요거 하나만 있을 때는 이때 임피던스는 이렇게 혹은 이렇게 나타내어진다는 거.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이 회로의 임피던스를 구하라 문제죠. 자, 보니까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저항 R만 있고요. 요 밑에는 캐피시턴스 C만 있습니다. 그래서 R과 C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렬로 있을 때 만약에 이게 저항이라고 한다면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있을 때는 합분의 곱으로 구하죠. 그래서 얘가 R1이고 얘가 R2일 때 이때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로 이렇게 구합니다. 그죠?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구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로는 교류 회로이기 때문에 요 R1, R2로 구했던 이것을 임피던스 1, 임피던스 2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 1은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 저항만 있는 회로예요. 즉 이렇게 저항만 있는 회로입니다. 우리 좀 전에 저항만 있는 회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웠죠? 임피던스는 R 플러스 리액턴스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는데 이 리액턴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항과 같다.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그래서 임피던스 1은 그냥 저항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요. 임피던스 2는 이 밑에 있는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거죠. 캐피시턴스만 존재하는 회로입니다. 자, 그러면 R 플러스 리액턴스에서 저항은 없고요. 얘는 0입니다. 그리고 리액턴스를 구분하는, 결정하는 요소가 캐피시턴스예요. 그러면 XC로 나타내어질 수 있고요.
XC는 J 오메가 C분의 1로 나타내어진다고 했습니다. 단위는 ohm이 되겠고요. 그래서 Z1과 Z2를 구했죠. 그래서 Z1과 Z2를 합성 임피던스로 구하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Z1, Z2 병렬이죠. 그래서 합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성 임피던스는 여기다 적어놨죠. Z1 플러스 Z2 분의 Z1 곱하기 Z2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Z1은 R이라고 했죠. 그래서 R 플러스 Z2 J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R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분의 R 곱하기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 계산에서 요렇게 넘어가는 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요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요 밑에 있는 것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R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 얘를 계산을 하면 J 오메가 C로 통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R에 얘도 J 오메가 C 분모를 J 오메가 C로 만들면 J 오메가 C 분의 R 곱하기 J 오메가 C가 돼야 J 오메가 C, J 오메가 C 약분이 돼서 그냥 R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같은 식이란 얘기입니다.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 그래서 두 개를 계산하면 J 오메가 C 분모가 같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도 되죠. 이것을 통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J 오메가 C 분의 R 곱하기 J 오메가 C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이런 식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분자는 J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R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가 또 이렇게 정리되는 걸 설명을 드리면 이게 번분수라고 하거든요. A분의 B 분의 C분의 D 얘를 계산해라 하면 요 가까운 것을 곱해서 분모에다 두고요. 즉 C 곱하기 B 분의 먼 거를 곱해서 분자에다 둡니다. 그래서 A 곱하기 D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분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보면 요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에다 두고 J 오메가 C 곱하기 J 오메가 RC 플러스 1 분의 먼 거 곱해서 분자에다 두면 R 곱하기 J 오메가 C 분모와 분자에 J 오메가 C가 똑같이 들어가 있죠.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J 오메가 RC 플러스 1분의 R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일러 함수라고 ET는 2의 J 오메가 T라는 거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걸 모르더라도 여기까지는 정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는 거 연습해 보시고요. 오일러 함수라고 이런 함수가 있는데 요 위에 보면은 이것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J 오메가 자리 요 J 오메가 자리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J 오메가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J 오메가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 5 RC분의 R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요. 이 문제에서의 중요 포인트는 이 회로를 가지고 이 회로에 맞는 임피던스를 표현할 줄 아냐.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그 임피던스에 관련된 내용, 그게 답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임피던스의 모든 것이니까 그것만 잘 숙지해 두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를 이용하셔서 질문 주시고요. 지금 이런 임피던스에 관련된 내용 제 유튜브 멤버십 강의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유튜브 멤버십 강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공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